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밖에서 소리가 나면 그걸 꼭 봐야 되는 거죠. 과잉 행동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HD 아동이라고 해서 항상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라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은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1부에서는 ADHD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실제 아이들이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ADHD 치료와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ADH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줄임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문자 그대로 주의 집중을 못하고 과다 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ADHD 아동에게는 3가지 핵심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과잉 행동입니다. ADHD 아이들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주변 아이들에게 장난을 걸기도 합니다. 수다스럽게 말이 많은 것 또한 과잉 행동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주의력 결핍이 있는데요. 주의가 산만해서 한 가지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주의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도 밖에서 소리가 나면 그걸 꼭 봐야 되는 거죠. 알림장을 잘 못 받아 쓴다든지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리고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ADHD 아동이라고 해서 항상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집중에 기복이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을 하거나 즉각적인 보상이 기대되는 활동, 누군가 옆에 있거나 자주 옆에서 잘한다 해보자 이런 피드백을 준다거나 1대1로 배울 때 낯선 사람과 있는 경우에는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충동성인데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고 발표 시 선생님이 시키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고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참견을 잘해서 충동성 때문에 또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ADHD는 하나의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학교와 집 양쪽에서 두 군데 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집에서는 너무 공격적이고 행동 조절이 안 되지만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모범생이라는 피드백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처한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ADHD의 특징입니다. 어머니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TV에서 보면 과격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ADHD로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 정도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괜히 우리 애만 미워해가지고 편견 가져서 병원 가보라고 했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고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커서 괜찮은 아이를 나쁘게 보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미룬다면 그만큼 진단이 늦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질환의 이름에서 오는 장애라는 단어 때문에 보호자나 아이들이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는 장애가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ADHD는 양육 환경이나 집안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요.
뇌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1, 2년 성장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마 앞쪽에 전정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위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늦어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ADHD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 전정두엽의 기능을 비유해보면 나라의 대통령, 기업의 CEO,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뇌의 최상위 기관으로 지휘자, 간제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떨어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로는 매사에 참을성이 없고 성급하게 됩니다. 계획하기가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몰라 미래의 성취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나 보상에 몰두하게 되고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짜증과 울음이 많은 아이들이 많고, 정리와 조직화 기능도 떨어져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요. 제한된 시간 내에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마치 늦장을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또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과제를 시작하려는 동기가 부족해서 항상 시작이 어렵고 미룰 수 있는 한 계속 미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어도 책을 펴지 않는 아이의 행동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또 전전두엽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초인지 능력인데요. 초인지 능력은 자기 행동의 문제의식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초인지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표에 집중이 어려워 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사소한 데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ADHD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학습 문제입니다. ADHD 아동에서 학습 문제가 나타날 확률은 80%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즉 10명 중에 8명은 학습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정상 학생보다 학습 부진화가 될 확률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중퇴할 확률도 일반 아동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요. 실제로 지능과 성적이 같았던 정상 아동과 함께 ADHD 아동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ADHD 아동은 4년 전에 비해 지능이 낮아졌으며 읽기 및 산수의 성취도가 떨어졌고 학교 부적응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문제인데요. ADHD 아동은 별거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화를 잘 참지 못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거침없이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가 없는 경우도 많죠.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우정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친구가 없거나 또래 관계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행동 문제가 있는데요. ADHD 아동은 행동상의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규칙이나 법을 자주 어기고 물질 남용이나 약물 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뒷일을 잘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쉽게 들킬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는 정서 문제가 있습니다. ADHD 아동은 정서적, 감정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집니다. 주의 집중이 어려움, 가행 행동, 충동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꾸 미움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지적과 비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2차적인 우울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자포자기하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질이 불같고 별일이 아닌 일로 쉽게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ADHD 증상과 ADHD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고요. 다음 2부에서는 ADHD의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